안녕하세요. 광주과학기술원 홍성민입니다. 저는 2020년 봄학기에 전자회로 강의를 개설할 예정인데 수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수강생들에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남겨놓으려 합니다.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GitHub에 레파지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이 레파지토리에서 클론을 받은 후 컴파일을 해보고 실행하는 것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작업 환경은 CentOS 7이 연결된 리눅스 컴퓨터에 VNC로 접속하고 있으며 Qt의 버전은 5.6입니다. 먼저 GitHub으로 가셔서 레파지토리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파지토리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시각화 툴을 처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영상에서는 gVisual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문을 해보면 여기에 이제 폴더가 있죠. 폴더에 들어가 보면요. 파일이 4개가 있는데 main.cc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비어있는 gVisual 파일들, 헤더 파일과 cc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gVisual Pro가 있습니다. gVisual H 헤더 파일이라든지 cc 파일은 이제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gVisual Pro는 make 파일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파일입니다. 이 파일 자체는 qmake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생성된 gvisual.pro의 가장 앞부분에 필요한 qt 파일들을 선언해주면 됩니다. 이제 main.cc를 한번 살펴볼까요? main.cc를 살펴보면 좀 폰트를 키우겠습니다. 화면을 확대를 하고요. 앞부분에 이 선언부를 지나고 나면 이제 메인 함수가 나오죠. 이 앞부분은 크레딧을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이 27번째 줄부터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이 시작하네요. 그래서 29번에서부터 31번째까지 이제 뷰를 만들어 주고요. 이 뷰는 Qt 3D 렌더의 Q 윈도우입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인풋을 만들어 주고요. 네, 그래서 먼저 루트 엔티티를 만들어 주는데 이거의 이름은 루트 엔티티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카메라를 만들어 줍니다. 카메라는 보시면은 39번째 줄에서부터 42번째 줄까지 카메라에 대한 세팅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첫 번째 39번째 줄에 나타나는 것은 얼마나 광각으로 볼 것인가 45도이고요. 두 번째 파라미터는 이제 이것을 에스펙트 레이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0.1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물체들은 그리지 마라 라는 것이고 1000보다 멀리 있는 그런 물체들은 그리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위치가 있게 되는데 여기서는 x가 10, y가 10, g가 0인 위치에 그러니까 10, 10,0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카메라가 있으면 카메라의 위가 위 어딘 쪽인지를 나타내야 되는데요. 이것을 업벡터라고 부르고 이것이 G방향으로 얼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는 0,0,0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39번째 줄에서부터 42번째 줄까지 선언해준 설정해준 이 카메라 엔티티를 인풋의 카메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머터리얼은 여기 줄에서 그러니까 겉에 우리가 앞으로 공을 보게 될 텐데 그 공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겉면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이 46번 줄에서 다루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제가 공을 두 개를 그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공을 두 개를 그리는 이유가 임의로 공을 두 개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에서 다루게 될 것이 결국은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소재를 다루게 될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실리콘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실리콘의 결정 구조가 되게 되는 그 기본적인 베이시스가 바로 이 두 개의 원자들이 음, 원자들이 한 쌍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을 이제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우리가 그 만들 수가 있거든요. 실리콘 격자를요. 그래서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9번째 줄을 보시면요. 우리가 스피어 메쉬를 하나 만들죠. Q 스피어 메쉬를 하나를 생성을 하고 이것의 반경을 1.1로 설정을 해줍니다. 이 1.1이라는 수치는 실리콘이 가지고 있는 그 실리콘 원자의 반경이 대략 한 0.11 나노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수치를 1옹스트롱이 이 세계에서의 1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1.1이 바로 0.11 나노미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50번째 줄에서 원자 하나의 크기를 설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건 이제 메쉬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52번째 줄에서 실제로 공을 하나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요. 이 스피어 엔티티가 컴포넌트를 더해주는데 스피어 메쉬를 가지게 됩니다. 더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49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거하고 53번째 줄에서 나와 있는 게 무엇이 다르냐면 공이라는 것은 다양한 속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생겼는가를 나타내는 메쉬는 여러 가지 구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스피어 엔티티를 선언을 해서 그것이 모양을 나타내는 메쉬는 스피어 메쉬이고 그 다음에 56번째 줄에서는 이 녀석이 위치를 나타내는 것은 위치는 스피어 트랜스폼이라는 것으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겉의 표면이 어떻게 광택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같은 것들은 요 머티리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공의 크기는 벌써 결정이 되어 있고요. 공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위치를 결정을 하는 것이 스피어 트랜스폼인데 55번째 줄에서 0,0,0에 하나를 위치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말씀드렸듯이 실리콘 격자를 이루는 그 베이시스는 두 개의 원자들이 이렇게 약간 벗어나 있는 구조로 나타내어 있는데요. 그 약간 벗어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0,0,0이 있고 그 다음에 나노미터 단위로 칠 때 0.13, 0.13, 0.13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62번째 줄에서는 제가 스피어 트랜스폼 대신에 스피어 트랜스폼 1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두 번째 원자의 위치에 해당하는 그 스피어 트랜스폼을 만들어 준 것이죠. 그러면 이 스피어 트랜스폼을 가지고 이 스피어 엔티티 1 또 하나의 그 만들어진 구 개체에다 더해주고 겉면은 역시 똑같은 머티리얼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루트 엔티티 밑에 두 개의 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스피어 엔티티고 또 하나는 스피어 엔티티 1이고요. 걔네들은 똑같이 스피어 메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는 똑같고요. 하지만 스피어 트랜스폼과 스피어 트랜스폼 1이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치에 스폰되는 두 개의 공이 생성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뷰에 set root entity를 루트 엔티티로 해주고 67번째 줄에서 보여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67번째 줄까지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는 유저의 입력 같은 것들을 기다리고 그에 따라 가지고 렌더링을 바꾸어 주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X 버튼을 눌러 가지고 종료를 하게 되면 이제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저도 큐티를 배우고 있는 과정이라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레파지토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마쳤고요. 실제로 관심이 있을 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관심이 더 가실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터미널을 하나 띄우시고요. 터미널을 띄우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서 소스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제가 뭐 따로 하나 테스트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이 테스트라는 곳 밑에 방금 전에 봤던 그 G 비주얼을 클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기는 테스트 안에 들어왔고요. 그러면 이제 클론을 하기 위해서는 git 클론이라고 하고요. 그런 다음에 주소를 적어줘야 되는데 https 해주고 github.com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레파지토리 명이 들어가게 됩니다. 레파지토리 명이 g비주얼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git 이렇게 해주면 이 공개되어 있는 레파지토리로부터 클론을 하게 됩니다. 한번 엔터를 쳐볼까요? 자, 종료가 됐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새로 만든 폴더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 볼까요? 밑에 g비주얼이 생성이 됐군요. 그러면 g비주얼로 밑으로 가보면요. 거기에는 리드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실행 파일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스 파일들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리드미 한번 볼까요? 리드미는 그렇군요.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g비주얼의 퍼블릭 버전이라는 뜻이고요. 다시 g비주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앞서 보셨던 4개의 파일들이 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어떻게 이제 컴파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컴파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는 QMake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이 QMake를 잘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미 QMake 하이픈 프로젝트를 통해서 gvisual.pro를 만들었을 거고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pro 파일이 있는 상태에서 단순히 QMake라고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생성이 되는 게 make 파일이 생성이 되는군요. 그러면 이 make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 것은 make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요. 컴파일이 되고요. 그 결과 우리한테 얻어지는 것은 그 전에 없었던 g비주얼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볼까요? g비주얼을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비주얼 자 그러면 실행을 하면 여기 이렇게 공이 2개가 보이네요. 공이 2개가 보이고 이 공 2개를 볼 수가 있고 이제 키패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전진, 후진, 전진, 후진, 그 다음에 방향 전환 같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한번 좀 볼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공이 2개가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점에 있는 공일 겁니다. 그리고 대각선 방향으로 일정하게 X방향, Y방향, G방향으로도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111 방향으로 위치한 곳에 있는 이것이 두 번째 실리콘 원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들을 한 쌍으로 놓고요. 이렇게 놓은 한 쌍에 대해 가지고 FCC에 따라 가지고 복사를 해주면 우리가 실리콘 격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다른 동영상에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일단 GitHub에 있는 GitHub 레퍼지토리를 클론 받아서 그것을 컴파일을 하여서 실행이 잘 되는 것까지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